24살 동준 씨가 판교에 있는 IT 회사에 취업해서 자취방까지 얻었을 때 동준 씨 아버지는 우리 아들 이제 다 컸구나 하고 뿌듯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전화도 안 받고 메시지에 답도 없는 겁니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동준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나 해외임. Y? 왜는 무슨 일 있나 해서 해본 거지. 갑자기 뭐 출장을 간 걸까요? 그런데 이제 해외 어디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실종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동준 씨에게 전화가 왔대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그리고 말투가 다른 사람 같다고 느꼈습니다. 아니 다 맞다니까. 내가 엄마한테 카톡 할까 내 카톡으로? 너 동준이 아니야. 응? 아니라고. 아유 맞다고 제발. 너 엄마 별명이 뭐야? 네가 날마다 부르는 거. 엄마 별명? 우다리. 부자리. 내가 다시 전화할게. 더 이상한 건 이 통화를 끝으로 또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너무 불안한데요? 그 아버지도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아들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아들이 간 곳이 태국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찾으러 가봐야 되겠다고 싶어가지고 무작정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전화가 온 거예요. 태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었습니다. 임동준 아버님 되시죠? 태국 파타야에서 임동준 씨가 발견됐습니다. 2015년 11월 21일 파타야의 고급 리조트 주차장에서 발견됐습니다. 동준 씨가 야구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아이고. 어머. 나는 우리 아들이 아닌 줄 알았어요. 눈추위가 시커멓게 멍들고 말라 있었습니다. 임동준 씨의 사망 원인이 뭐였나요? 얼굴과 온몸에 광범위한 피하 출혈, 즉 멍이 발견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양쪽 팔 그리고 다리 쪽에 우리가 방어를 할 때, 뭐 이렇게 막을 때 쓰이는 곳에도 멍이 있어서요. 폭행이 분명히 있었고 2, 3, 6, 7번에 갈비뼈가 골절됐고요. 또 왼쪽은 뒤쪽으로 7, 8, 10번에 골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폭행 때문에 갈비뼈가 골절돼서 양쪽 폐가 모두 찔렸고 심장도 일부 손상이 있었다. 발톱 부위에 찍힌 상처가 있었고 오른손 약지에 손톱이 빠져 있었어요. 또 하나, 이분의 성기에 화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인이 뭐예요? 사망 원인은 뇌부종이었습니다. 머리를 직접적으로 맞게 되면 뇌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부풀어 오릅니다. 양쪽 머리 부분에 상당히 많이 손상된 부분이 보여요. 내부장기의 다발성 손상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체 동준 씨는 왜 낯선 땅에서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이 된 걸까요? 주변 식당과 가게를 탐문해 보니까 동준 씨는 두 남자와 함께 다녔다고 합니다. 시신이 발견되기 이틀 전인 2015년 11월 19일 밤 10시 52분 방콕의 한 건물 앞에서 동준 씨가 차에 타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의문에 그 두 남자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렌터카 동선을 추적해 보니까 밤 10시 52분에 방콕에서 출발해서 다음날 아침 6시 34분에 파타야의 한 호텔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한 남자가 내려와서
호텔로 들어가는데요. 동준 씨는요? 이 정차에 있는 50분 동안 동준 씨는 단 한 번도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차를 타고 오는 동안 누군가가 이 동준 씨를 죽음에 이를 때까지 폭행을 했다는 거네요. 두 남자의 정체를 이제 밝혀야겠네요. 리조트 주차장 렌터카 안에 시신이 있다고 신고한 사람이 바로 두 남자 중 한 명인 윤태영이었습니다. 윤태영이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안 죽였습니다. 임동준이를 죽인 거는 김형진입니다. 그럼 김영진이 범인인 건가요? 그런데 김영진도 같은 날에 대사관에 전화를 했어요. 어, 윤태영이 사람을 죽였다. 동준 씨는 대체 이 두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태국에 오기 전 3달 전이었는데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김영진이 아르바이트를 제안했습니다. 자기가 운영하는 사이트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거였어요. 9월쯤에 김영진이가 태국에 와서 같이 서로 소통하면서 일을 좀 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월급은 한 600만 원 줄게. 동준 씨는 그렇게 이제 꿈에 부풀어가지고 2015년 9월 7일 태국으로 출발을 하는데요. 사무실은 방콕에 있는 고급 오피스텔 15층, 16층, 20층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는 불법 도박 사이트였습니다. 김영진은 전과 14범이었는데요. 14번. 경기도에 있는 유명한 폭력 조직의 조직원이었습니다. 윤태영 역시도 전과 15범이었습니다. 동준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담당한 거예요? 시스템 총괄 업무에서 프로그래머들이 개발과 운영을 일부 맡게 되는 거죠. 승률 조작, 배당률 조작도 다 프로그래머들의 손에 달려 있었거든요. 아, 김영진은 당시에도 여러 개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걸 모두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동준 씨에게 도박 사이트 통합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여러 개의 사이트를 운영하다 보니 관리해야 할 프로그래머 인력도 많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준 씨가 태국으로 오게 된 거고요. 수사팀이 태국에 가서 동준 씨의 행적을 따라가며 CCTV를 수거해서 돌려봤는데요. 와, 저 모자 밑에 있는 게 붕대 감은 거죠? 네, 그렇죠. 와, 퉁퉁 부은 것 같아요. 다른 CCTV를 보면 붕대를 풀고 거즈를 붙여놨어요. 그런데 동준 씨 또래로 보이는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웹 디자이너 선우 씨였는데요. 웹 디자이너 선우 씨와 도박 사이트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거의 매일 때렸고 하루에 100대, 200대를 때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확보한 그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요. 윤태영이가 이런 말을 해요. 엉덩이 때려줄게. 앞에 봐. 라고 말하고 나서 탕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김영진과 윤태영은 두 사람을 폭행하고 24시간 감시하면서 노예처럼 일을 시켰습니다. 대체 왜 때리는 거예요? 때리면 일을 네. 어떻게 해요? 일 진행이 더딘다는 이유였습니다. 폭행에 견디다 못한 동준 씨하고 선우 씨는 함께 탈출할 계획을 세웁니다.
태국에 입국한 지 한 달째 되던 2015년 10월 7일 오피스텔을 몰래 빠져나옵니다. 그리고는 방콕의 수완나푼 공항에 도착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네. 이제 밤 10시 인천행 비행기만 탑승하면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없어진 걸 알고 김영진은 당장 잡아오라고 부하 2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저녁 8시 동준 씨와 선우 씨는 둘 다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이 두 분 너무 절망적이었겠네요. 이날 폭행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강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아, 다시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뻔때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도 웹 디자이너 선우 씨는 다시 기회를 엿봅니다. 와. 4일 뒤에 몰래 빠져나와서 무작정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이번에는 공항이 아니라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도 깜짝 놀랐다고 하고요. 선우 씨는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 프로그래머 한 명이 더 감금돼 있어요. 오. 그런데 선우 씨가 기억을 못합니다. 자기가 어디에 있었는지 설명을 못했어요. 대사관에서도 찾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한테 연락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럴 때 좀 도움을 청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너 여태까지 내 카톡 읽지도 않고서 왜 이제 와서 카톡을 해? 아, 그때까지 핸드폰을 만질 그럴 새가 없었어, 진짜. 아, 진짜 걱정하지 마. 그거 다 풀어. 진짜로 내가 이거 목 좀 놨고 핸드폰 좀 찾고 하면 내가 다시 전화할게. 알았지? 걱정하지 말라고 했네요. 속으로는 엄마 아빠 저 좀 구해주세요. 막 이렇게 애원했을 것 같아요. 네. 이들이 이 전화가 끝나자마자 바로 휴대폰을 부숴버립니다. 위치 추적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거죠. 하지만 동준 씨는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802 사이트에 자기가 구타당하는 소리를 녹음한 파일을 올렸습니다. 오. 누군가 신고해서 수사를 시작하면 PC IP 주소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PC가 있는 장소를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SOS를 친 거죠. 단 한 사람만이라도 이거를 듣고 누군가가 신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 구조 요청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챈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알아챘죠? 범인 김영진이었어요. 아, 어떡해. 많이 맞겠다. 평소에 의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동준 씨가 도박 사이트 회원 정보와 베팅 정보를 빼돌리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김영진이 다른 직원에게 동준 씨가 쓰던 컴퓨터에 접속해서 그 증거를 찾아보라고 지시했는데 그 직원이 증거를 캐다가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형님이 동준 씨 때리는 걸 녹음한 파일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에이. 김영진과 윤태영의 분노가 이때부터 활활 타올랐겠네요. 자신들이 폭행한 증거를 수집해서 이거를 그렇죠. 만천하에 공개한 그렇죠. 셈이잖아요. 그날 또 한 번 엄청난 폭행이 있었습니다. 동준 씨가 사망한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인터폴에다가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김영진을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베트남의 한 한국 식당 건물에 있다는 그 첩보를 입수하고 급기야 검거를 했습니다. 도주한 지 2년 4개월 만이었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고 했나요? 그렇습니다. 김영진이 동준이에게 전기 충격기를 사용했습니다. 윤태영이 동준이를 전기 충격기로 위협했습니다. 파타야에 거의 도착했을 때 비포장 갈대숲 도로 옆에 차를 세우고 김영진이 차 뒤에서 막대 형태의 무기 세 자루를 꺼내 무기가 굽어질 정도로 동준이를 폭행했습니다. 형이 선수 출신이다라고 말하면서 날아차기를 해서 동준이가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저는 윤태영이를 말리고 동준이를 언덕 위로 올려줬습니다. 어쨌든 갈대숲에 차를 세우고 차 트렁크에서 흉기를 꺼냈다. 폭행한 거. 이거는 다 지금 동일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사람만 다른 거지. 더 끔찍한 사실은 동준 씨의 시신을 그대로 방치하고 윤태영과 김영진이 리조트 객실로 가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의 시신이 차에 타고 있는데 이제 짐승이네요. 김영진은 감금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징역 17년, 그래서 총 21년 6개월을 받았고요. 윤태영은 살인,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되어서 징역 1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불법 도박 사이트를 완전히 싹 없앨 수는 없는 건가요? 해외 서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돈을 많이 준다고 하는 아르바이트, 특히 해외에서 같이 일을 하자고 하며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입장에서 만약에 이런 고액의 제안이 왔을 때는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게 조금 너무 아쉬워서. 네. 세상에는 공짜도 없고 또 맞아요. 너무 좋은 제안이 받았을 때는 한 번쯤 더 깊게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사건의 범인은 잡혔고 도박 사이트 힐링 캠프는 사라졌지만 지금도 어디선가 제2의 동준 씨가 SOS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스모킹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진주에 있는 한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화재 경보가 울리고 잠자던 주민들은 놀라서 집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그런데 신고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피바다예요. 아니, 불이 나는데 왜 피바다죠? 비상계단 연기 사이로 한 남자가 보였기 때문입니다.